인류 사회에서는 미신 같은 저주들이 존재합니다. 파라오의 저주, 테쿰세의 저주, 그리고 펠레의 저주 등등 여러 종류의 저주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마치 트렌드같이 생겨나더니 여러 스타 선수들을 추락시킨 카데시안의 저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데시안의 저주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국에 카데시안이라는 성을 가진 유명한 가족이 있는데, 이 집안의 딸들이랑 사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인생이나 커리어가 망한다는 저주입니다. 그럼 대체 이 카데시안 패밀리가 누구냐? 이게 좀 복잡하고 긴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70년대 말 LA의 유명 변호사였던 로버트 카데시안과 샌디에고 출신의 당시 10대였던 크리스 휴튼이라는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단 로버트 카데시안은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에서 오제이 심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 사건을 시점으로 변호사로서의 엄청난 명성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유명인들의 사건을 맡으면서 본인의 커리어는 이제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카데시안 패밀리는 LA 부촌에서 정말 알아주는 명문 가문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로버트 카데시안과 크리스 휴튼 사이에서는 코르니, 킴, 클로이 그리고 랍 주니어 이렇게 4자녀를 낳고 살다가 할리우드에서는 흔한 이혼을 하게 되고, 크리스 휴튼은 당시에 유명한 금메달리스트였던 브루스 제너와 재혼을 해서 또 슬하에 켄달 그리고 카일리 2딸을 더 낳고 살다가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리스트였던 브루스 제너는 이혼 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켄달이랑 카일리는 졸지에 엄마만 2명이 된 거죠. 얘네한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게 대충 이제 카데시안 패밀리의 가계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히 잘 나가는 변호사 가문이었던 카데시안 패밀리가 지금의 셀럽 같은 유명세를 얻게 된 시초는 일단 둘째인 킴 카데시안의 동영상 유출 사건과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2007년도에 방영을 시작한 카데시안 가족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그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중에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는 둘째 킴 카데시안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래퍼이자 이제 신발 이지의 창시자인 카니에 웨스트의 와이프인 킴 카데시안은 당시에 나름 유명 가수였던 레이 제이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터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본인들의 TV 프로가 흥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등장하는 이쁘고 화려한 카데시안 자매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셀럽 라이프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알려드릴게, 킴 카데시안은 페리스 힐튼과 어렸을 때부터 절친 사이였는데 페리스 힐튼의 약간 시다바리 같은 사이였다고 해요. 페리스 힐튼은 워낙 유명한 호텔 오너 이런 재벌 패밀리인 반면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킴은 이제 고작 유명 변호사인 집안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페리스 힐튼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했다고 하면서 또 유명세에 대한 갈망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동영상 사건과 TV쇼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원하던 유명세를 얻게 된 킴 카데시안은 이제 여러 남자 스타들의 구애를 받게 되고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연애 생활을 즐기면서 카데시안의 저주를 뿌리고 다닙니다. 이 카데시안 저주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단 동영상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레이 제이는 저희가 잘 아는 래퍼 스눕덕의 사촌동생이고 가수 브랜디의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나름 잘 나가고 이제 막 이름을 알리던 가수였는데, 이 동영상 사건 이후에 커리어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후에 싱글도 내고 이제 재기를 계속 노려봤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은 그냥 그 동영상이 그의 인생작으로 남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킴 카데시안은 비비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동영상 유통 조건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하고, 그 후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되지만 그 동영상의 이제 남주였던 레이 제이는 커리어가 끝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킴은 레지 부시라는 유명한 풋볼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수는 2005년에 대학리그 최고의 상인 하이즈만 상을 수상하고 다음 해인 2006년에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픽으로 프로에 입단해서 첫 해에 슈퍼볼에 진출한 그런 리그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7년에 이제 킴 카데시안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커리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무릎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더니 갑자기 또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결국 대학교 때 받았던 하이즈만 상까지 박탈당하고 모든 기록이 하락하고 바닥을 치고 커리어가 끝나나 싶더니 2009년에 킴 카데시안과 다행히 헤어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바로 다음 해인 2010년에 슈퍼볼을 이기고 우승을 합니다. 이게 헤어지고 저주에서 벗어난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카데시안의 저주는 NBA 선수들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카데시안 저주의 최대 피해자이자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선수는 라마 오덤이었던 것 같아요. 라마 오덤은 이게 저도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유망주였거든요. 그리고 1999년에 NBA의 네 번째 픽으로 올라와서 계속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오다 2009, 2010년에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LA 레이커스의 백투백 우승을 이끌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었는데 2009년에 카데시안 형제 중 셋째인 클로이 카데시안과 한 달 정도 사귀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카데시안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우선 처음엔 좋아 보였어요. 카데시안 프로에도 여러 번 출연하면서 이제 화려한 신혼생활을 보여주고 나름 화제를 모으다 2011년에 갑자기 이적설 루머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온갖 애정과 헌신을 바쳤던 레이커스에서 버려질 거란 소문이 돌면서 이때부터 오덤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이 소문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 오덤은 커다란 좌절감과 함께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소문대로 달라스로 트레이드 됐다가 2012년에 클리퍼스로 또 이적되고 그렇게 선수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에 2014년도엔 스페인 리그로 이적당하고 그렇게 이제 커리어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가 했는데 2015년에 다시 세간의 화제로 떠오릅니다. 바로 네바다에 있는 한 매춘업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4일 동안 그 코마 상태로 있다가 간신히 깨어나게 되었지만 의사가 오돔한테 와서 했던 말이 정말 안 죽은 게 기적이다 였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2016년에 클로이 카데시안과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크리스 험프리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04년에 14번째 픽으로 NBA에 올라와서 딱히 큰 존재감 없이 그냥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다가 2010년에 지금의 브루클린 네츠로 오면서 선수로서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딱히 존재감 없던 선수였던 험프리스는 2010년 네츠로 와서 커리어 하이인 25득점을 넣고 2011년도엔 더블 평균 기록을 달성하는 등 이제 커리어의 꽃을 피우려던 그때 이제 킴 카데시안을 만나게 됩니다. 2010년에 두 사람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2011년도에 약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험프리스는 이제 카데시안의 TV 프로에도 매번 등장을 하면서 코트 안팎으로 나름의 인지도를 얻고 농구 커리어도 정점을 찍나 싶더니 결혼 72일 만에 킴 카데시안에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3개월도 안 돼서. 그리고 험프리스는 그 후 이제 이혼의 충격이 컸는지 2013년도에 네츠에서 트레이드 당하고 또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다가 2018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실상 쫓겨나면서 커리어를 끝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험프리스는 카데시안이 자신의 TV 프로를 위해서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지만 킴 카데시안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카데시안 저주에 빠졌던 NBA 선수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 일단 트리션 탐슨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르브론이랑 우승하고 이제 주가가 막 상승하다가 라마오돈과 헤어진 클로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났을 때 르브론이 뭐라고 나름 충고를 했대요. 사귀지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건지 부상을 좀 자주 당하다가 2017년 파이널에선 삽질하고 그것 때문에 개 욕먹고 이제 르브론은 결국 떠나고 지금은 별 관심도 못 받다가 얼마 전에 클로이 친구랑 바람 폈다고 뉴스가 터지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챈들러 팔슨스예요. 이 선수는 2011년도에 38번째 나름 낮은 픽으로 NBA에 올라왔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엄청 잘하면서 올루키 팀에도 뽑히고 2014년도엔 달라스와 46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진짜 잘 나가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가 새 남편 사이에서 나왔던 켄덜 제너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2015년에 갖가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이 늘어나고 그의 플레이오프에서 한 게임만 뛰고 무릎 수술 때문에 시즌 아웃이 돼요. 그리고 그 후론 커리어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제임스 하든도 이제 클로이가 라마 오덤이랑 이혼하던 시기인 2015년쯤에 클로이랑 썸을 탔었는데 그 시즌에 하든은 턴오버 374개를 하면서 NBA 턴오버 최다 기록을 세우고 플롭에서도 꼴등으로 겨우 올라가서 골스한테 첫 라운드에 발리면서 탈락하고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든은 클로이랑 만났던 그때가 자기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이크 그리핀도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이랑 애 2명 낳고 결혼을 하려다가 갑자기 켄덜 제너와 바람이 나서 엄청난 금액의 양육비 소송을 당하고 클리퍼스에서도 트레이드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의 간판 스타인 벤 시먼스가 그 켄덜 제너와 지금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는 사이입니다. 다행히 벤 시먼스는 슛을 더럽게 못 쓰는 거 빼고는 커리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팬들은 불안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의 구단주도 이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둘이 사귀고 나서 우리 팀은 더 잘 나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이 꼭 이렇게 카데시안 패밀리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저주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십거리를 제공할 만한 스토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카데시안 자매와 얽혀서 커리어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망한 NBA 선수 및 여러 셀럽들이 있는데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농구 선수들 중 좀 유명하고 저희가 알만한 선수들 위주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카데시안 저주에 빠졌던 다른 셀럽들의 스토리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속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